멀리서 많이 오셨는데 좀 소개를 이제 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은 구성원이 전국 여성 건축사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여성 건축사에 소속돼 있는 회원분들, 이사님들 해서 저희가 해마다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좋은 이제 영상물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들이고요. 우선 이제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먼저 김시라 TBC 현석 제작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명이 출연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두 도시를 이제 암스테르담하고 코펜하겐 두 도시에 이제 각각 한 꼭지씩 맡아서 6개의 이제 장소를 소개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지역의 김광사법이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핫한 거리들을 다 아실 건데 그때 이제 지자체의 중심장님으로 계셨던 이순영 그 사단법인 여성과 도시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전시 기획 쪽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지금 대구에서 잠깐 관리하시는 박소영 학생 일단 저희 행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사단법인 여성 건축사회 회장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실은 여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실내에서도 5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이러서 저희가 이제 이 우리 강진 권지사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펜스 도시 재생을 연하라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여기 아까 밖에 좀 보셨겠지만 여기 대구에서 지금 재생이 일어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소에서 우리 사단법인 대한여성건축사의 2020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참석해주신 분들을 다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또 별도로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주제 발표해주시는 우리 윤서영 이사장님과 김시라 편집국장님, 그다음에 박소영 미술기획관님이시죠? 우리 강진 제2강 건축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펜스 도시재생을 원하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는 저희 이 인간들이 지금 산업혁명에 맞춰서 도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 변화에 따라서 그 도시가 버려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이 다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오늘 발표하신 두 도시 사례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나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같이 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강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여성건축사의 직전 회장님이신 이경희 회장님 간단하게 투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대한여성건축사의 2020년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다리던 여성건축사 대회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섭섭했는데 이렇게 세미나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구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한 데가 대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대구 시민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이 저력 있는 도시 대구에서 저력 있는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세미나를 열게 돼서 더욱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사피엔스 도시 재생을 논하다.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속에서 건축사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준비에 많은 애쓰신
유엔 회장님하고 또 준비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명하신 그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여성건축사회의 열렬한 팬으로서 대한여성건축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역에서 사실은 해외 재생 탐방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이제 윤순영 이사장님께서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영향 있는 이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진행은 김신아 국장님께서 좀 진행을 하고 각 꼭지마다 저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이제 출연했던 저희가 중간에 코멘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와서 너무 미모들이 출중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이 강진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인물 제일 못하신 분들이 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전체 한번 다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축사 선생님들은 전문가시고 저희는 이제 뭐 방송을 만드는 방송 전문가지 건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제가 좀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으로서 건축 그러면 두 가지 시선이 저도 그렇고 제 주위도 그렇고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건축 그러면 우선 그냥 건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제 재테크 개념 뭐 누가 건물 샀다더라 뭐 어디 건물값이 얼마다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건축을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선은 예술이죠. 그냥 보면서 압도당하는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어쨌든 대단한 건축인 거죠. 예술이 된 건축. 건축이 뭐 미술의 한 장르인 거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그 유럽의 건축가들을 만나고 이게 이제 유럽의 건축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건축가들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그분들의 찬양을 듣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건축은 그냥 건물이나 어떤 예술이 아니라 사람의 공간이다. 그냥 사람을 담아내고 사람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저는 이 갔다 온 이후에 항상 건축가 건축사 선생님, 건축가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느낌을 한번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타이틀은 두 도시 이야기고요. 저희 TBC와 그 사단법인 여성과 도시 여기 계시는 윤순영 청장님께서 사실 도시 재생에서는 대구 경북 우리나라에서 아마 레전드급의 그런 역사를 쓰셨습니다. 삼선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청장 퇴직을 하시면서 사단법인 여성과 도시가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많은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을 해서 꾸려져 나갔었는데 한번 좀 도시 재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좀 총알 좀 구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뭐 제작비를 좀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세 분을 모시고 건축가 선생님, 청장님 그리고 우리 미술기획 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작진 이 스텝들이 그날 2019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일정이었고요. 영상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 생각에 시간상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이거는 그 나중에 강진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못 보여드린 영상이나 전체 영상은 링크를 걸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을 저희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이 암스테르담은 비전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도시 재생의 사례를 보여주는 도시였고요. 몇 군데를 그냥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더 쾌불이라고도 있고 좀 약간 발음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더 쾌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
조선소가 있다가 이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찾지 않는 땅이 된 그런 곳입니다. 이 오랫동안 조선소가 있다 보니 80년입니다, 무려. 이 기름때가 이 땅에 스며들어서 거의 뭐 땅을 쓰지를 못하는. 근데 여기 이제 보트, 버려진 폐보트를 1유로에 사와서 여기에 이제 보트들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와서 오피스를 열고, 여러 가지 이제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곳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다 살아난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따가 저 뒤에 이제 세 분 출연진 선생님들이 나오실 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르레머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여기도 아주 재미있는 곳이었는데요. 망한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망한 사람은 하르레머 거리에 가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뭐 마약상이라든지 온갖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끓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도시재생이 성공을 하면서 그냥 지금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성공한 쇼핑거리로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런 쇼핑거리로 성공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거리가 성공하는 게 뭐 지자체에서 주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그 주민이었던 넬더 야흐르라는 이 여자분 저희가 촬영 가기 한 달도 안 되기 전에 돌아가셔버려서 저희가 인터뷰는 못했는데 이분이 그냥 그 중소기업 연구소 컨설턴트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서서 이 거리를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상인들과 주민들과 그 다음에 지자체 정부 이런데 이제 뭐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 거리를 살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분 때문에 지금 암스테르담에는 스트리트 매니저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그냥 보수를 받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미로 나서서 어떤 성공을 했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암스테르담도 좀 이것도 약간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이 뒤를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 매니저를 뽑았고 이 사례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네덜란드 전역에서 이 케이스를 그냥 직업으로 해서 그 상인회에서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트 매니저가 직업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OT301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오버툼 301번지에 있다고 해서 OT301인데 이것도 영상으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필름 아카데미였습니다. 낡은 그래서 곧 그냥 뭐 허물어뜨려야 될 그런 우리로 따지면 뭐 정말 이거 그냥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그렇게 낡은 필름 아카데미였는데 여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이곳에 불법 점거를 합니다. 그냥 무단 점거를 해서 이게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스팟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팟이 불법 점거라는 뜻인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웃긴 게 이게 불법 점거인데 합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이런 문화예술 쪽에 워낙 이제 좀 이 마음이 넓으니까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합법화해서 그냥 봐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불법 점거를 하고 그래도 이제 뭐 문화예술가로서 뭐 이렇게 막대먹은 그건 아니니까 인성은 아니니까 2년 후부터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고 5년 뒤에는 일부 매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정확한 사람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20, 30명 그 정도의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창작도 하고 아니면 각계적으로 이제 창작도 하고 여기 이제 유일하게 동양인이 있었는데 한국 무용수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OT301에서 내보는 게 EHBK에서 예술에 의한 응급처치. 예술로 그냥 허물어져가는 이 도시를 살리자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 이것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OT301에서 저희가 느낀 거는 이 문화예술이 도시 재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할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차고지입니다. 되게 길게 트램이 들어가는 차고지니까 엄청 길게 했죠. 그걸 그냥
지붕도 그대로 놔두고 안에 구조물들 바닥 뭐 이따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바닥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호텔을 짓고 그래서 호텔도 그냥 쭉 그냥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객실이 쭉 늘어져 있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공간을 바꾼 사례고요. 구의회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짓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같으면 뭐 주민들이 오히려 나서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푸드코트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2박 3일 머물면서 푸드코트에서 밥도 먹고 했습니다만은 그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상을 한번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품어 안아 더욱 풍성해지는 도시 암스테르담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시 재생 선진국답게 이번 여행은 호텔마저 특별한데요. 마치 높다란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 역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도심의 흉물로 버려져 있다가 4년 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트램 차고지를 리모델링해서 호텔을 만들어놓은 곳이라 그러는데 어때요? 굉장히 특이해요. 특히 이 로비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길는 이 공간에 이러한 것을 자기들도 아마 고민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빈티지 같은 스타일에다가 하나하나의 어떤 물건의 또 역사성 같은 것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여준다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고 특히 이게 과거에 이 차고지였다면은 변두리였을 거 아니겠냐고,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주변 오늘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조금은 고급 주택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아주 그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옆에 도서관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 샵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푸드 코너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도심 재생으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마 아주 모범적인 암스테르담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럽네. 어디 호텔뿐이겠습니까? 현재 이곳엔 레스토랑과 상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소규모 사무실까지 들어섰습니다. 한때 시민 모두가 드나들었던 트램 역사가 여전히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우리도 구경 좀 해볼까요? 오래전 트램을 만들기 위해 지었던 2층 높이의 커다랗고 길쭉한 막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암스테르담을 누비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트램의 의미가 이제는 시민들이 함께 만나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는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재생된 겁니다. 여전히 바닥에 깔려있는 이 트램 레일은 이곳을 찾는 현대인들과 과거 도시의 역사를 이어주죠. 이곳에 들어서면 2020년 오늘의 시간이 슬며시 1900년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건축가가 아무리 큰 돈을 들인다 해도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순 없을 겁니다. 도시 재생이라면 사람들이 뭔가가 새롭게 만든다라고만 자꾸만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혼돈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너뜨린 데 사는 그거는 또 재생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2006년, 2009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재생에 그 좀 붐을 이제 뭐 법도 만들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재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급하게 재생을 하면서 오히려 보존해야 될 것을 파괴해버리고 뭐를 중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재건축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건축물의 공간이라는 거는 시간을 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어떤 역사성이 그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우리의 과거의 얘기들도 담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건축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지금 현대의 어떤 문화적인 거, 컨텐츠적인 부분을 넣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이제 재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용이라든지 사람 중심은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슬로건으로 내걸어요. 항상 그거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너무 공허하고 화려한 수사로만 남는 거예요. 어제의 시간을 지우고 새롭게 화려하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도시. 허물어 버리는 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도시 안에서 우리가 쌓아온 이야기들까지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허물지 않은 시간 위에서 다시 도시를 살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도시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등크블하고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 진행 잘하겠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렇게 바뀐 도시의 풍경은 다시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까지 바꿉니다. 여기 그 알고리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조선소와 비행기 생산 공장이 있던 산업지구였습니다. 조선소가 폐쇄되고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은 오염된 땅, 죽은 땅으로 방치돼 있었죠. 10년 전 시는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 1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시민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비싼 폐기 비용 때문에 운하 곳곳에 방치돼 있던 이 보트들이 도시를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줬습니다. 이름하여 보트하우스. 단 1유로에 보트를 매입한 젊은 건축가들은 역시 단 1유로에 이 보트를 입주자들에게 임대해 사무실과 카페로 개조하도록 했죠. 수명이 다한 보트를 재활용하니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10년 임대료가 공짜나 다름없는 1유로라니 가난한 청년 입주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사무실이 됐죠. 이 나무 데크 덕에 오염된 땅을 밟을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땅을 정화하기 위해 심어둔 식물에 둘러싸여 지내니 수목원을 끼고 사는 셈이 됐죠. 이것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그야말로 많은 땅값도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아마 이 암스테르담에서 좋은 효과를 낸 것 같아요. 보람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In this area is mainly a very big urban transformation process because originally this part of Noord is mainly industrial area and now we see if we look across the water we see all of these living districts are developed. Over there you can see the new building for the overkant. We can also see the Schoon Schip project that we will visit later. So all of these projects are also more interesting to people if there's interesting destinations also in the neighborhood. So of course we are making this part of Noord much more interesting because it is just an interesting cultural destination for people. 쾌불의 성공 이후 주변으로 멋진 수상 가옥들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도시 재생은 내가 사는 곳이 살기 좋아지는 조금은 단순해 보이는 목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환경 문제, 기후 문제까지 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겠죠? 쾌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 땅을 오염시키고 또 어떤 환경과 식물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지 끝없이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이게 정화박스입니까 지금? And we created this system, 예. and these affluent containers are filled with different size gravel, all the way to much more fine and organic material. And we placed this very specific elephant grass in it, and this grass has the identity of the characteristic to have in its root system the right kind of bacteria. And it was, I think, actually this one, it looks a bit wet now, that has sometimes was blocked and it started really stinking. But this was really a good sign for the designers, because that's exactly the same smell you get in the sewage. So all of the pollutants are being broken down in the root system. And we also have the city sewage company looking into a couple of them, and we have really a high success rate. It is a very good system, and it was a very affordable, very bottom-up affordable solution. This is actually one of the most successful systems at the Keuvel, because you can imagine just applying that to your house and just saving a lot of sewage capacity. 죽은 땅이 어느새 초록 생명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계절마다 다른 꽃향기가 번집니다. 도시 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살리는 일. 쾌불의 두 번째 삶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오래 아름다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됐던 계기가, 제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구청장을 3선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로 치면 서울 중구죠. 대구 중구에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하고 재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좀 건축계에서 잘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역사를 잘 가꾸는 걸, 뿌리가 있어야 뭐가 된다는 그 신념만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더 좋은 도시 가서 재생에 잘 좋은 점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오늘 또 여성 건축사의 여러분들 세미나에 도움이 되는 시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화면을 보니까 우리 비도 왔는 것도 있지만 참 텔레비 나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맨날 TV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야, 얼마나 마르고, 제가 직접 보니까 텔레비보다 그렇게 안 뚱뚱하나 싶어요. 얼마나 이게 빼빼 말라야지 잘 나오는지, 얼마나 이 가려해야지 잘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탤런트 얘네들 가수들 사람들의 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대로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네덜란드는 특히 굉장히 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척박해요. 습지가 많은 이 도시들이잖아요. 그게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떠나가는 네덜란드에서 이 자기들 최고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는 것에 관용의 문화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관용을 했다는 것은 니네들이 들어가서 공짜로 그냥 접는 거를 해서, 우리는 돈을 일일이 줄 수는 없으나 땅은 있고 또 공간은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한번 막 그냥 반란을 해봐라라는 뜻의 관용인 것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케벨도 습지니까, 이 습지고 거기에는 또 구두가에 이 배를, 수많은 배를 칠을 하고 배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나 그 밑에 땅들이 오염이, 그 몇몇 년, 수백 년 동안 오염이 되겠습니까? 그 오염된 것을 땅을 다 파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 이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땅들에 대한 기운을 그대로 또 자기들은 두면서 그 위에 이제 마루를 깔고, 또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노인들은 못 이겨내잖아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보지만 그 장면 보면서 저기 가서 내가 저거 하면 살 수 있겠어요?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누가 하는가 하면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누가 미치는가? 젊은 사람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끝나고 나서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네들은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면 굉장히 미쳐요. 그런데 특히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곳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예술의 도시죠. 너무도 좋아하는 고흐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조금만 가도 이 저기 암스테르담 전체 도시가 고흐 때문에 먹고 사는 것처럼 미술관을 줄을 잇고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것에 자기들 도시를 모든 곳에 그러한 것을 같이 이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패널 같은 것도 혁신 플러스 예술 문화가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10년 계획을 하든 5년 계획을 하든 그런 젊은이들을 이 국가는 이 도시는 밀어준다는 거죠.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부러웠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 지방자치를 하는 리더자들이 또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예술인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하나가 결국은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세계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너무 죽여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캐비였습니다. 캐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다시 마이크를 우리 국장님한테 넘기고 또 다른 파트로 때는 또 두 분도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어쩌면 조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좀 종합적인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